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1편부터 3편까지 쭉 해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던 부분도 있을 테고 분명히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밑에 댓글을 쭉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영상 댓글 항상 다 읽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남겨주신 댓글들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여러가지 피드백이 올라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음성의 크기가 조금 더 스케일이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성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뭐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 파트 자체만 어떤 재생 목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이어서 듣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 4편이 올라가는 지금부터 바로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폰트 있잖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폰트, 이것을 좀 키워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글씨를 좀 크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바꾸게 되면 그때 여러분께 글씨를 조금 더 키워서 가독성이 편리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음성으로서 여러분의 귀를 더욱더 즐겁게 해드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6번 핵심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개통접지의 구성이에요. 개통접지의 구성이라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TN 개통,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또 TT 개통 있었죠. 그리고 IT 개통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그 다음 세분화해서 TNC, TNS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세 가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개통 접지의 구성으로서 첫 번째 TN 개통, 두 번째 TT 개통, 세 번째 IT 개통. 일단 이 세 가지만 알고 가자고요. 자, 다시 TN, TT, IT.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땡땡 개통. 자, TN 개통. 자, 두 번째 땡땡 개통, TT 개통. 자, 세 번째 땡땡 개통, IT 개통.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TNS, TN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살 붙여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 세 가지 TN, TT, IT 이렇게 세 가지가 개통 접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그리고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개통 접지의 구성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TN, 2번 TT, 3번 IT, 4번 이상한 엉뚱한 거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6번 핵심 내용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째 내용은 누전 차단기의 시설입니다. 누전 차단기의 시설. 도대체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여러분 누전 차단기가 뭐예요? 누전이 발생했을 때 야, 누전 생겼다 하면서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전로에 누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전선에서 누전이 발생했다? 전선이 어디 이상한 데로 새어나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러면 차단기를 내려서 사고의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 어떤 상황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 기억해주세요.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이때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다시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 초과하는 저압 기계기구.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 시설은 일단 다 모르겠고 50V가 초과하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랑 또 확장돼서 나오는 게 시설하지 말아야 되는 곳. 정확히 말하면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자, 첫 번째, 이건 시설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두 번째,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누전 차단기 시설 안 해도 되고요. 세 번째,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누전 차단기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시설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문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누전 차단기에 시설을 할 건데 일단 사용 전압 50V를 초과하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50V 초과하면 시설을 해야 된다. 자,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곳이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주택의 인입구 등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당연하죠. 요구한다니까 설치해 줘야죠. 그 다음에 저고압, 특고압 전로와 저고압, 저압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 해야 될 것 같은 곳에 하면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조건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 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셀브와 펠브를 적용한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거는 일단 다 각설하고,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다 각설하고, 셀브와 펠브를 적용한 특별 저압 나오고, 자,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셀브, 펠브 나오고, 특별 저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압 한계는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압 한계는 교류 같은 경우는 50V 이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직류 같은 경우는 120V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키워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셀브와 펠브를 적용한 특별 저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러면 반드시 전압 한계를 물어볼 거예요. 자, 특별 저압 전압 한계는, 특별 저압의 전압 한계는, 발음이 다시 해볼게요. 특별 저압 전압 한계는 교류 같은 경우는 50V 이하가 돼야 되고, 직류 같은 경우는 120V 이하. 그래서 교류 50 이하, 직류 120 이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째 내용입니다. 29번째는요. 분기회로의 보호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간선이 쭉 있어요. 간선이 쭉, 즉 전원측이죠. 전원측 간선이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분기하는 분기점에서 선이 하나 뽑혀 나옵니다. 거기에 보호장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차단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 가져가면 되냐면,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3m까지 이동하여 시설할 수 있다.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혹은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회로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분기회로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기점으로부터 분기점으로부터 보호장치까지는 3m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기회로 보호장치 나왔다 하면 3m. 다시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분기회로로부터 분기를 했는데 분기점과 보호장치 이런 이야기 나오면 3m 가주시면 됩니다. 아예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분기회로 나오면 3m, 분기회로 나오면 3m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째 내용입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해도 되는 조건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옥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건물 안에 전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전동기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기 싫어요.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실기에까지 나와서 여러분께서 이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싸리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부터 4번째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의 전동기를 사용하면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동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상시 취급자 감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동기를 그 어떤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서 이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즉,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전류 생길 우려 없는 경우 이것이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해요. 근데 또 다른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요. 20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처음에는 잘 안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 전동기에서 과전류 차단기 생략해도 되는 조건 0.2kW 이하의 전동기일 것, 전동기를 운전 중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일 것, 전동기의 구조나 성질로 봤을 때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을 것,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이거나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20A 이하인 경우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 가능하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째 내용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 여러분, 옥내에 깔려있는 그 기본적인 전선의 단면적은요. 2.5 스퀘어. 2.5 스퀘어. 2.5 스퀘어. 즉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 제어 회로라든지 뭐 전광 표시 장치 이런 말들이 나오면 2.5 제곱밀리미터가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암기해야 할 내용은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의 단면적은 기본적으로 2.5,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한다.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번째 내용은 나전선의 사용입니다. 나전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나체라 그러죠? 이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피복을 안 입고 있다 하여 나전선이에요. 전선이 피복을 안 입고 있다 하여 나전선. 그래서 순수한 도체만 있겠죠. 그래서 감전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에 시설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애자를 사용한 공사. 애자 사용 공사. 애자 사용 공사라는 게 있어요. 애자 사용 공사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에 사용이 가능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로용 전선,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할 수 있는 장소, 세 번째는요,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곳에서 나전선으로 애자 사용 공사해서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로용 전선은 뭐냐면 전기적인 힘으로 뜨거운 열을 내는 거예요. 금속을 재련할 때 보통 전기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재련하려면 녹여야 되죠. 그래서 그때 전기로, 엄청난 전기적인 힘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금속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로용 전선. 그래서 피복 있으면 녹아버리겠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애초에 피복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자 사용 공사를 해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 크게 방금 말씀드린 전기로에서, 그 다음에 부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취급자 이해자, 즉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곳에서 시설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버스덕트 공사에서 애자 사용이 가능해요. 이 버스덕트는 제가 다음 편에서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도 나전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유희용 전차의 전원장치에 있어서 접촉 전선이 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자 사용 공사, 버스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근데 애자 사용 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번째 내용입니다. 전선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전선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은 바로 뭐를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합성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마지막 가요전선관 공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시스템에는 뭐 케이블 트렁킹, 뭐 케이블 덕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다 가져가려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전선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전선관 시스템이니까 관의 종류는 웬만하면 다 나오겠죠.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공사도 있어요. 애자공사는 공사 방법이 그냥 애자공사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키워드를 맞춰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전선관 시스템이 그 중에 하나인데 전선관 시스템은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째 내용입니다. 애자의 선정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예요. 우리가 애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시골집에 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 살짝 움푹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연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애자의 선정, 그러니까 애자를 구비 조건, 애자의 구비 조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애자의 선정 혹은 애자의 구비 조건은요. 절연성이 우수해야 돼요. 왜냐면 전선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얘는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연성. 열에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열을 잘 버텨야 된다. 그 다음에 내수성. 그러니까 물에도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연성, 전기에 강해야 되고 난연성, 열기에 강해야 되고 내수성, 물에 잘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물에도 습기에도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애자의 선정 마지막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이 정도로만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애자공사에서 그 이격거리가 나와요. 뭐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꼭 한번 어떤 표 있잖아요. 표를 보시고 학습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로써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애자 사용 공사 딱 나오고 전선 상호간 나오면 무조건 0.06m 이상 가주시면 돼요. 자, 다시 가볼까요? 애자 사용 공사 나오고 전선 상호 간격 나왔으면 0.06m 이상 전선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요? 애자 공사가 나오고 혹은 애자 사용 공사가 나오고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0.06m 이상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34번째 내용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4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댓글 보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정말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뭐 몰드, 덕트 공사 관련해서 쭉쭉쭉 그다음에 뭐 특수장소까지 나가볼 건데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 5편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셔서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